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페이 주가 하락 누구의 이제 책임이냐 아니면 누구의 모ral 해지더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최근에 12월 28일자 경인데 지난해 그 KBS에서 이제 그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이 주가가 이제 오르니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그냥 많이 팔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주가는 내리고 그러다 보니 이건 이제 모랄 해지도 아니냐, 공모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주가 오르니까 경영진들이 판 것은 문제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가만히 이제 뜯어보면 구체적으로 이거는 한 4개 조직의 결국 그 책임이에요. 첫째는 공모 가격이 너무 비싸요. 원래 이제 6만원에서 9만원 사이에서 어떤 가격이 적정하냐를 가지고 뭐 카카오페이 회사하고 그 다음에 정권회사하고 논의를 했겠죠. 근데 결국은 9만원으로 공모 가격을 정한 거죠. 가장 높은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의심이 돼요. 원래 이제 정상적이라면 낮은 가격으로 그 공모 가격이 정해져야 맞아요. 근데 9만 원이면 제일 높은 가격인데 그때 이제 논의되던 가격 중에 그거는 그럼 합의가 됐다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6만 원이 적정하다고 했을 텐데 뭐 그것조차도 적정한지 아닌지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9만 원에 책정했으니까 정권회사에 뭐라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공모 가격이 비쌀수록 좋지요. 그러면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집단은 정권회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권회사의 모랄 해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카카오페이 주당 순자산은 얼마였느냐 하면요, 164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주당 순자산 기준으로 하면 공모 가격이 1640원이 적당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뭐 두 배밖에 주당 순자산이 그 PBR이 두 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100배 넘잖아요. 17만 4천원 할 때 그 PBR을 산출하면. 왜냐면 순자산은 1640원밖에 안 되니까 100배가 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2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모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러나 삼성전자는 영업 실적이라도 지금 수반되지만은, 근데 이거는 영업 실적도 뭐 마이너스 200원이에요, 주당.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거죠. 주당 이제 공모 가격이 그 뭐 9만 원이라는 말 자체가 순자산 기준으로 하더라도 공모 가격이 거의 몇 배입니까? 그 순자산 1640원이니까 10배면 16,400원이죠. 그러면 50배면 9만 원이죠.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보다 50배 높은 가격으로 그 공모 가격을 정한 정권회사가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정권회사가 1차적으로 이제 이 공모 가격을 부풀렸다. 적정 주가는 순자산 기준으로는 1만원으로 하더라도 7배 정도 높은 가격이다. 순이익은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뭐 아예 뭐 액면가라도 된다는 거죠. 액면가면 된다는 거야. 순이익 기준으로는 유보이익까지 포함한 게 순자산이니까, 그러니까 유보이익까지 포함하더라도 2천원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유사 업종이 이제 은행인데 뭐 바로 인터넷 은행과 전통적인 은행이 비교는 안 되겠지만은, 인터넷 은행은 이제 뭐 고정자산이 많지 않아도 되니까 수익성은 높아질 수 있죠.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싸다는 거죠. 뭐 한국 금융지주는 업종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그 어떤 하면요, EPS는 1만 4천 원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01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공모 가격보다 지금
한국금융지주가 더 싸다는 거죠. 카카오페이 공모 가격보다. 그리고 주당 순자산은 한국금융지주는 9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와 비교하면 너무 낮은 거죠.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카카오페이 공모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정권회사가 1차적으로 몰라 해저들을 범했고 2차적으로는 정권 전문가들이 이제 또 모랄 해저들을 범합니다. 공모 이후에 주가 상승을 유도했거든요. 9만원도 비싼데 쉽게 하면 9만원 공모 가격도 거품투성인데 이 주식을 매력적이라고 하면서 가격 상승을 유도한 또 종목 추천을 한 사람은 정권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회사가 틀림없이 또 인수를 했을 거예요. 이것을 일부를 원래 이제 공모하는 그 정권회사를 그 간사회사라고 하거든요. 주간사회사. 그러니까 주간사회사가 결국은 또 일부 가졌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간사회사 입장에서도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소속의 정권 전문가라고 해야 되겠지. 이해관계자죠. 이해관계자들은 이 주가를 띄워야 됩니다. 그래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투자자들이 모르는 뭔가의 거래가 있었다 라는 얘기가 가능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주가 결정 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정권 전문가들이 좋다고 하고 하니까 결국 이제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또 추격 매수를 한 거죠. 결국은 이제 주가는 주당 25만원까지 올랐고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경영진 입장에서는 회사는 별 볼 일 없는데 제일 잘 알잖아요. 왜냐면 순자산이 1640원밖에 안 되고 또 주당 이익은 마이너스 200원이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횡재한 거죠. 횡재.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 팔 수밖에 없죠. 여기에 언론에서 모랄 해저들어가 비판하고 정권 전문가들이 비난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정권 전문가들과 정권회사와 그 다음에 또 이해관계자 덕택에 그 주당 만원 가치도 없는 주식이 25만원까지 올란 거죠. 안 파는 것이 비정상적이죠. 경영진도 사람이니까 결국 경영진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공모 가격을 9만원으로 정한 정권회사를 비난해야 되고 또 그렇게 거품이 발생한 가격으로 공모한 주식을 또 매력적이라고 추천한 정권회사 직원들 내지는 정권 전문가들이 비난의 대상이 돼야 되죠. 개미 투자자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카카오페이 경영진은 사람인데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적정한 가격에 막 20배, 20배까지 올랐으니까 안 팔 이유가 없죠. 그 사람들도 결국 퇴직해야 될 사람이고 또 우리 사주 받았을 때는 그런 걸 기대하고 우리 사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팔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감독 당국도 이제 규제가 미흡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회사는 그걸 역용해 가지고 또 호재라고 얘기했고 감독이 덜하다 이거는. 그러면서 또 정권 전문가들은 바람을 잡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오히려 말이 맞지 않느냐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분들이 비싸게 팔았으니 또 모랄 해저더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언론 입장에서는. 그러나 언론 입장에서도 형평성을 잃었다 비난하는데 정권회사가 1차적인 모랄 해저들을 했다는 거죠. 공모 가격이 주당 순자산이 1640원인데 9만원에 결정된 거예요. 그것도 6만원에서 9만원 사이에 논쟁이 있다가
왜 높은 가격으로 정해졌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1차적인 언론이라면, 그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그걸 지적을 해야죠. 그 다음에 지적을 할 대상은 거품이 발생한 공모 가격을 추천한 정권회사 직원들 내지는 정권 전문가들을 비난해야죠. 모랄해져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 경영진을 비난해야죠. 그러면서 금융감독 규제가 필요하다, 동일한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금융감독 당국은 기존 금융회사와 비슷한 수준에서 규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페이 주식은 결국은 적정한 주가 수준에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7만원도 50% 하락하더라도 비싸다는 거죠. 공모가격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오히려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여하튼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그만큼 지금 정권회사 직원들이 모랄 해저드가 심각한 거죠. 또 이해관계자들이 또 이것을 거품이 발생한 주식도 계속 또 주가를 띄우면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매도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 조직의 이익이 일치했던 거죠. 쉽게 하면 정권회사의 이익과 카카오페이 주가의 이익과 또 공모에 참여한 정권회사, 그러니까 주관사 회사죠. 주관사 회사도 일부 떠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계 조직의 이해가 일치된 건데, 근데 언론은 카카오페이 경영진만 비방하는 거예요. 팔았다고. 그거는 본인들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팔 거거든요. 이 비난을 하는 정권 전문가와 또 언론도 이런 상황이 되면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비난의 대상은 정권회사 직원들이죠. 정권회사라는 거죠. 주관사 회사. 그 다음에 또 이해관계자인 정권 전문가들이죠. 왜냐하면 적정 가격이 턱없이 부족한 가격을 9만원으로 책정한 것과 그것을 또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 정권 전문가들, 그 다음에 그것을 역으로 이용한 카카오페이 경영진, 금융당국은 또 아직까지 기존 금융회사와 형평성 없이 규제를 한 것도 책임이죠. 하여튼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여러분들은 정권회사 이해관계자들이 추천하는 종목이나 또 공모한 주식들을, 또 유상증자한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면서 투자 의사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